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페이스북의 한 암 환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버맥틴처럼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을 암 치료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단 하나의 게시물과 거기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통해서 희망과 혼란이 교차하는 이 커뮤니티의 생생한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데니스라는 한 사용자가 올린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커뮤니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죠. 소문만 무성하지 진짜 완치된 사람이 있긴 한 거냐는 이 물음은 그야말로 거대한 대화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질문 하나에 댓글이 무려 797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인데 디네스의 질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질문이었는지, 또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700개가 넘는 답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댓글들을 따라가다 보면 환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그 복잡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요, 그 흐름이 딱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우리 가족이 효과를 봤다는 기적 같은 성공담이 막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아주 절박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첫 번째 반응이에요. 정말 강력하고 희망적인 성공담이죠. 애슐리는 자기 어머니가 이 약들만으로 종양이 줄었다고 증언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가진 믿음에 그야말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어떤 약을요? 하지만 애슐리조차도 구체적인 정보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웃에게 약을 구해서 임의로 썼다고 답했거든요. 희망은 있는데 그걸 따라할 방법은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스테이시의 증언도 아주 비슷해요. 아버지가 표준 치료를 하나도 받지 않고 이 프로토콜만으로 폐암이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기존 치료를 거부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정작 그 성공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이 커뮤니티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따르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윌리엄 마커스와 조 티펜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달라요. 종양 전문의인 윌리엄 마커스는 체중에 따라 정밀하게 복용량을 계산하는 의학적 권위를 제공하고요. 반면에 환자였던 조 티펜스는 연필 지우개 크기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쉽고 직관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동료 개척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고 또 약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이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위험과 어려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나 사기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커뮤니티가 스스로 이런 위험을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회원들끼리 계속해서 윌리엄 마커스 박사는 페이스북 안 해요. 진짜는 X에 있는 계정뿐이에요. 라고 서로에게 경고하고 알려줍니다. 약을 구하는 곳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경로가 아니에요. 농장용품을 파는 가게나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인도나 플로리다에 있는 특정 약국 이름까지 나와요. 이건 환자들이 정식 의료 시스템 바깥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답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료들이 공유되는 겁니다. 윌리엄 마커스 박사의 프로토콜이라고 알려진 이 표인데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죠? 회원들은 이런 의학적인 형태의 가이드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비공식적인 치료법에 어떤 체계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체중 기반 복용량 가이드라 있죠. 이 내용이 의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공식적인 지침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줄여보려는 커뮤니티의 절박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대한요법에 대한 강한 의심과 내부 갈등,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프랜시스의 말처럼 기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아주 강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반감이 이들이 대안을 찾아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빌리조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나는 화학요법이랑 방사선 치료 받고 나았는데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요. 이처럼 그룹 내에서도 활발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즈의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죠. 친구가 표준 치료를 미루고 대안요법만 시도했다가 3개월 만에 암이 심하게 퍼졌다는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섣부른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러 같은 사람은 이 모든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콕 집어내요. 결국 이 모든 성공담이라는 게 다 이야기일 뿐 문서화된 증거가 없지 않냐는 거죠. 결국 맨 처음에 데니스가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온라인 그룹은요, 더 큰 환자 주도 건강운동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먹고 자라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혼란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희망과 위험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과연 앞으로 암 치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